새벽문고. 오랜만이죠? 온새벽입니다. 올해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에세이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여행 에세이인데요. 요즘 코로나가 비교적 잠잠해지면서 국내외에 할 것 없이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조금 더 불을 붙여줄 만한 책입니다. 한 광고회사의 디렉터이기도 한 김민철 작가의 책이고요. 남자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지만 여성분이십니다. 여행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내셨고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대상들에게 전하는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읽는 제가 실제 그 상황에 놓였던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프랑스의 보뉴라는 지역을 방문했다가 만났던 한 남자에게 적은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비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네요. 미안해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어제 당신을 만나고 돌아와 저녁 내내, 그리고 오늘 내내 고민했어요. 돌아가겠다는 당신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길 것인지, 아니면 여행자들이 쉬할 만한 깃털 같은 약속으로 여길 것인지, 내일 당신은 나를 오래도록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살짝 한숨을 내쉬고 나에 대한 기억도 지워버릴 것인지. 연락을 할 수만 있다면 못 간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건넸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한다는 건 정말 비겁한 핑계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진심으로 변명을 해보자면 평소에 저라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행자. 이 결정을 여행자의 마음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어떤 것에도 정박하지 않는 매 순간 낯선 지명을 향해 돛을 펴는 여행자의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밖에요. 어제였죠? 제가 본유에 도착한 것은. 이 여행 대부분의 목적지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여행지 사정에 따라 정해지고 있지만 본유는 아니었어요. 이미 한국에서부터 마음속 1번 목적지 중 하나였죠.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어느 멋진 순간이라는 무려 리들리 스콧이 감독한. 주인공도 무려 러셀 크로우와 마리온 꼬띠아르. 맞아요. 당신도 당연히 알겠죠? 본유에서 촬영한 영화니까요. 대도시에서 성공한 남자가 어느 날 유산으로 받은 시골의 포도 농장에 내려왔다가 사랑에 빠지고 또 시골 생활 특유의 충만함에 젖어 대도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뻔하디 뻔한 내용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영화에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리들리 스콧이니 러셀 크로우니 심지어 그 아름다운 마리온 꼬띠아르도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었죠. 주인공은 명백히 본유.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도대체 저곳이 어디지?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실제한단 말이야? 내 기필코 저곳에 가겠어 라는 욕망에 이글이글 타올랐어요. 얼마나 검색했는지 몰라요. 유명한 영화가 아니었으니 정보가 정말 적었죠. 몇몇 장면들은 고르드에서 촬영했다는 정보도 있었지만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라는 이야기에 바로 패스했죠. 여행자인 주제에 여행자들이 많은 곳은 피하는 이 고집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집요한 검색 끝에 주요 촬영지가 본유라는 걸 알고 난 후에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졌어요. 그곳까지 가는 교통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프로방스 지방 버스 사이트를 거쳐 리베롱 지역 버스 사이트로 들어가 기막힌 버스 시간표를 다운받을 수 있었죠. 기가 막히다 못해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 솔직히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불친절하고 엉망진창인 버스 시간표는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암호였고 무사히 해독을 한다 해도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없는 버스 배차 시간과 암호처럼 보이는 프랑스어와 낯선 지명들 사이를 헤매며 이 시간표가 진짜일까? 진짜 버스가 오긴 하는 걸까? 의심하고 또 의심했죠. 어제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진 못했지만 어쨌거나 나름 힘겨운 경로로 저는 마침내 본유에 도착한 거였어요. 언덕 위에 집들이 차곡차곡 웅크리듯 자리하고 있고 모두들 연한 주황색 지붕을 머리에 얹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시선을 저 멀리 툭 던지면 끝도 없는 평야가 보이고 그 끝에는 또 다른 언덕이 도시가 점처럼 보이는 마을. 그 평야가 류베롱 평야인가요?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도 못했네요. 인적조차 드문 도시였으니까요. 어렵게 도착했지만 딱히 목적지는 없었어요. 헤매고 다닐 만한 길도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작은 마을이었으니까요. 카페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마냥 골목길을 헤매고 다녔어요. 언덕 위 마을이니 걷다 보면 오르막길이고 또 걷다 보면 내리막길이었어요. 골목골목 아름다웠고 아이들은 창틀에 매달려 장난을 치다가 저 멀리 까르르 웃음을 흩뿌리며 사라지고 할아버지들은 그림 같은 배경 앞에 서서 껄껄 웃음을 골목 가득 채웠죠. 간혹 마주치는 사람들의 웃음 하나하나까지 줍고 다니며 저는 벅차올랐어요. 마침내 내가 본유에 왔구나. 그토록 오고 싶었던 본유에 내가 오고야 말았구나. 그렇게 혼자 실실 웃음을 머금고 골목골목을 계속 걸어 다니다가 당신을 만난 거였어요. 당신은 벽에 푸른색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중이었죠. 당신이 막 붙인 포스터를 낯선 동양 여자가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오래된 수동 필름 카메라를 들고. 아마도 그 카메라 때문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건 건. 사진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죠. 고개를 끄덕이는 나에게 당신은 본유의 새벽 풍경을 찍은 거라고 알려주었죠. 하늘이고 땅이고 온통 푸른 기운이 가득한 새벽의 본유. 저는 만나본 적 없는 본유. 설명을 한참 듣다가 그제야 알아차렸죠. 당신이 이 사진의 작가라는 걸. 이 전시 포스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라는 걸. 사진작가를 만났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하다가 전시 오픈이 아직 며칠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바로 실망하는 나에게 당신이 말했죠. 오늘은 숙소가 있는 루르마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본유에 오라고. 며칠 여유롭게 머물러 보라고. 놀라운 풍경들이 하루하루 펼쳐지는 곳이라고. 눈앞에서 경이로운 당신의 사진을 보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거세게 흔들렸어요. 왜 안 되겠어요? 나에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심지어 당신은 나를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아버지 할머니와 정답게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싸고 깨끗한 숙소까지 알아봐줬잖아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떤 약속이라도 왜 못하겠어요? 나는 덜컥 약속을 했죠. 오늘은 돌아가지만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고. 전시를 정말로 축하한다고. 맞아요. 그래놓고 내가 오늘 약속을 깨버리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오래 고민했어요. 나를 아는 다정한 얼굴 곁으로 갈 것인가, 모르는 얼굴들이 가득한 낯선 곳으로 향할 것인가. 아마도 본유로 다시 간다면
그곳에서 벌어질 일들은 제가 처음 겪는 일들 뿐일 거예요. 낯선 환대에 저는 얼떨떨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덕분에 또 다른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전시회에서 당신 사진을 보고 과한 열정에 사로잡혀 새벽마다 혼자 본유를 헤매고 다닐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그 전시회에서 마주친 빵집 주인에게 어느 새벽 제가 첫 손님이 될지도 모르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기분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오래도록 곱씹을 순간들을 선물처럼 받아들게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결국 저는 여행자의 본분을 택하기로 했어요. 약간이라도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낯선 것들 사이를 헤매기로 했어요.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몰라요. 이미 조금은 후회하고 있는걸요. 저는 낯선 기차역 플랫폼에 설 때마다 불안해하는 유형의 인간이거든요. 기차가 제 시간에 오긴 할까, 잘못하지는 않을까, 이상한 곳에서 내려버리진 않을까,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쩌지? 이렇게 동동거릴 거면서 여행은 왜 하는 거니? 왜 또 기어이 낯선 길 위를 헤매며 스스로를 불안에 몰아넣는 거니? 이 모든 생각을 기차역 플랫폼에서 하고야 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낯선 도시에 도착해 갈 곳조차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면 만나자마자 양팔을 벌려 가장 따뜻한 포옹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 눈 마주치는 나에게도 활짝 웃어주는 얼굴을 만나면 당신을 생각할 것 같아요. 약속을 어긴 나를 조금은 원망할 거예요. 경험한 적도 없는 본유의 모든 순간들이 이미 그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낯선 길 위에 섭니다. 매 순간 나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하며 낯선 눈을 하고 낯선 대상에게 애정을 퍼부으며 낯선 풍경에 온 마음을 내려놓으며 문득문득 나보다 더 나이를 먹은 이 카메라를 들기로 했어요.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떠나기로 했어요. 본유에 오래 머무르며 기어이 낯선 본유의 순간들을 발견하고 여행자의 마음으로 기록하는 당신이니 이런 나를 조금은 이해해주지 않을까, 조금은 쉽게 용서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전시 축하해요. 2009년 9월 민철. 어떠신가요? 뭔가 안타깝기도 하면서 내가 직접 그 사진작가를 만났던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여행을 기록하는 굉장히 특별하고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이런 글들을 남겨보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예쁜 사진들도 함께 끼워져 있는 책이니까요. 작가분의 다른 편지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온세백이었습니다.